결혼 준비에서 터진 전쟁. 결혼식 3일 전 저는 예식장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결혼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시어머니와의 전쟁에서 제가 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직장인 수진이에요. 3년 사귄 남자친구 민호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고부 갈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숨기고 계신 진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결혼 날짜부터 충돌. 작년 12월 민호가 프러포즈를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한강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꺼내는 민호를 보면서 드디어 내 인생의 봄이 왔구나 생각했거든요. 바로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민호네 집은 강남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시어머니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악수를 할 때도 힘을 꽉 주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여자친구 수진입니다. 제가 90도로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들어와 하시더라고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민호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느라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셨고 시어머니만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수진 씨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29살입니다. 아, 29살. 민호보다 1살 많네요. 요즘 여자들이 다 나이가 많은가 봐.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기분 나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결혼 날짜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니?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어요. 5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제 생일 달이기도 해서요. 제가 답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바로 말씀하셨어요. 5월은 안 돼. 우리 집안에서는 홀수달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 4월이나 6월로 해야지.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5월에 결혼하려고 이미 회사에 휴가 신청도 했고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했거든요. 게다가 5월이 제 생일 달이라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머니, 그런데 5월이 더 좋은 날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셨어요. 아, 그래?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식이면 결혼하고는 어떻게 될지 뻔하네.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가 민호를 쳐다봤는데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6월도 좋잖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민호한테 화를 냈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가 이미 5월로 정했다고 했잖아. 민호는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냥 맞춰주자. 1달 차이잖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결정.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셨어요. 수진아, 내일 시간 있니? 예식장 보러 가자. 저는 민호랑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민호는 회사 일이 있어서 우리 둘이 먼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이상했어요. 예식장은 신랑 신부가 같이 봐야 하는 건데. 다음 날 시어머니와 함께 강남에 있는 유명한 예식장을 갔어요. 웨딩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여기 어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여기서 결혼했거든 하시더라고요. 예식장은 정말 웅장했어요. 천장이 엄청 높고 샹들리에도 화려했죠.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플래너가 견적서를 내밀면서 기본 200명에 6천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예산은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뭐가 비싸?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제가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예산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하셨어요. 그런데 플래너가 그럼 계약금 500만 원부터 입금해 주시면 하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수진아, 너희 집에서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물어봐. 예식비는 보통 반반 내는 거잖아.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반 서민이신데 3천만 원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 먼저 상의를 해봐야. 상의는 무슨 상해? 결혼하는 건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면서 그렇게 큰 결혼식을 해야 하나? 하셨어요. 어머니도 우리가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니 하시면서 걱정스러워 하셨죠. 그날 밤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예식장이 너무 비싸. 우리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자고. 민호가 그렇게 말했는데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예식장은 이미 예약했어. 계약금도 넣었고.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해. 네? 어머니, 저희가 상의도 안 했는데. 상해? 어차피 결정할 건데 뭘 그렇게 오래 끌어? 시간 없어.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제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억눌린 의견.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연락을 하셨어요. 드레스는 봤니? 메이크업은 어디서 할 거야? 부케는 뭘로 할 거야? 저는 친구들이랑 드레스샵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거기가 제일 좋아하시면서 또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드레스샵에 갔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드레스 한 벌이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드레스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순백색 볼드레스를 가리키셨어요. 솔직히 예뻤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심플한 스타일을 원했거든요. 어머니, 이것보다 좀 더 간단한 디자인은 없을까요? 간단한 게 뭐가 좋아? 결혼식은 화려해야지. 하객들이 다 쳐다볼 텐데. 시어머니는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드레스 색깔까지 아이보리보다는 순백이 우리 집안 전통이라면서 정해버리셨어요. 메이크업 샵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는 결혼식인데 진하게 해야지 하시면서 완전 화려한 스타일로 예약하셨어요.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머리는 올려야 해. 내려놓으면 단정해 보이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내 결혼식인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밤에 민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죠. 오빠, 나는 좀 더 심플한 결혼식을 원해. 어머니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하셔. 엄마가 워낙 꼼꼼하셔서 그래. 좋은 의도로 해주시는 거니까 이해해줘. 민호는 또 그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어느 날은 꽃장식까지 시어머니가 정하셨어요. 장미보다는 백합이 좋겠어. 장미는 너무 흔하고. 저는 장미를 좋아했거든요. 특히 핑크 장미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머니, 저는 장미가. 장미는 시들기도 빨리 시들고. 백합이 훨씬 고급스러워. 또 제 의견은 무시당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주인공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했더니 언니 그냥 참아. 결혼식 하루만 참으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식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예식장 문제로 갈등 폭발. 결혼식 2개월 전 예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날짜 변경이 필요합니다. 설비 문제로 6월 15일을 다른 날로 바꿔야 해요. 저는 이참에 좀 더 저렴한 예식장으로 바꾸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한테 말했더니 민호도 그럴까? 엄마한테 얘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완전 달랐어요.
날짜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예식장은 절대 안 받고. 이미 하객들한테 다 알렸는데 어떻게 받고? 어머니, 하객들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저렴한 곳?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런 허술한 곳에서 결혼식을 해? 절대 안 돼.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형편도 생각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아세요? 형편? 그럼 처음부터 형편을 말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식이면 결혼하고는 어떻게 될지 뻔하네. 그럼 결혼 안 하면 되죠. 이렇게 제 의견은 하나도 존중 안 해주시면서 무슨 결혼이에요. 저도 막 화가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거죠. 민호가 중간에서 진정해, 둘 다 진정해라고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민호야, 이런 여자랑 정말 결혼할 거야? 나는 절대 반대야. 라고 소리치셨어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는 싫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날 저는 울면서 집에 갔어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할 필요 있나? 하셨어요. 혼수 준비 갈등의 시작. 며칠 후 민호가 찾아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한테 얘기했어. 예식장은 그냥 원래대로 하고 대신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보자고. 저는 민호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시어머니 뜻대로 하자는 거였어요. 실망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혼수 문제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아,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거야?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혼수요? 저희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혼수는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가 혼수 리스트를 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침구류만 해도 10벌, 그릇 세트, 한복, 각종 생활용품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기는 뭐가 많아? 요즘에는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 전통이기도 하고. 또 집안 전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최소한으로만 하자. 없으면 나중에 사면 되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벌써 걱정이 됐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혼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저희 형편상. 또 형편 얘기. 결혼하는데 형편을 따져? 딸 결혼시키면서 그런 것도 못 해줘?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필요한 것들이야. 하나도 빼면 안 돼. 그리고 한복은 명절 때 입어야 하니까 꼭 맞춰야 해. 저는 한복까지 맞춰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복 한 벌이 또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돈 문제로 이어진 언쟁. 혼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단 문제가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예단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예단이요? 당연히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는 해줘야지. 그리고 시계도. 저는 예단까지 받을 생각은 안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 집도 많다고 들었어서요. 어머니, 예단은 안 해도. 안 해도 돼?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예단은 시집 보내는 집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야. 또 당연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야? 예식비도 모자라서 이제 예단까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어머니도 이러면 우리가 빚을 져야 해라고 하시면서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정말 힘들어 하세요. 예식비, 혼수비까지 해서 이미 5천만 원이 넘어요. 예단까지 하면 5천만 원? 그게 뭐가 많아?
요즘 결혼하는데 억대도 드는데. 저희는 일반 가정이에요. 그 돈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일반 가정이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그것도 못 해줘? 시어머니는 전혀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욕? 내가 언제 욕했어? 사실을 말한 거지. 그게 욕이에요. 저희 부모님 형편 모르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또 크게 싸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결혼 취소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요. 취소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무기력한 태도. 그날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모든 상황을 얘기했죠.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셔. 수진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야. 오해가 있었나 봐. 또 시어머니 편을 드는 민호를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오해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 너는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워낙 직설적이셔서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면 다야? 나는 지금 너무 상처받았어. 알겠어,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민호는 맨날 얘기해 보겠다, 이해해 달라만 반복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민호가 시어머니와 얘기했다고 연락 왔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셔. 그리고 예단은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 저는 기대를 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수진아, 어제 일은 미안해.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 봐. 처음에는 사과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예단은 꼭 해야 해.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대신 조금 간소하게 하자. 결국 예단은 하되 조금 줄이자는 얘기였어요. 전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죠. 저는 민호한테 화가 났어요. 이게 해결이야? 어머니가 전혀 변하지 않으셨잖아. 그래도 조금은 줄여주신다고 하잖아. 조금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우리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라고. 민호는 그냥 조금만 참자.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민호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울분과 항의.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일매일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데 다 간섭이었거든요. 수진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제주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하와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로 가야지. 제주도는 너무 평범해. 어머니, 저희 예산상 제주도가. 또 예산 얘기? 신혼여행은 평생에 한 번인데. 우리가 조금 보태줄게. 시어머니는 신혼여행까지 간섭하셨어요. 심지어 신혼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야? 가구는 뭘로 살 거야? 까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폭발 직전이었어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했더니 언니 진짜 이상해. 보통 시어머니들도 그렇게까지 간섭하지는 않아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진아 결혼하고 나서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요. 나중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또 집안 전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해요. 그만둘 생각 없어요.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정이 우선이지. 가정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도 중요해요. 인생? 결혼하면 가정이 인생이야. 그때 정말 큰 싸움이 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꼭두각시?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까지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서 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마음대로? 다 너를 위해서 해준 건데.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어요. 지금 너 정말 건방지게 나오는구나. 건방진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시어머니한테 대드는구나. 대드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는 거예요. 그날 저는 울면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결혼 생각해 봐야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수진아, 정말 이런 집안에 시집 가고 싶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단호한 고집. 다음 날 민호가 급하게 연락 왔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엄마가 정말 화나셨어. 나도 화났어. 엄마가 결혼 취소하자고 하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3년간 사귄 민호와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시면. 민호는 끝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우리 한번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차분하셨어요. 수진아, 나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 저는 드디어 이해해 주시나 하고 기대했어요. 너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고 집안 전통을 따라야 하는 거야. 역시나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너가 우리 집안 방식에 맞출 수 있다면 결혼해도 돼. 하지만 지금처럼 반항할 거라면. 반항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항이야.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 게 반항이지 뭐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으셨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집안 방식을 따를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참고 살까? 아니면 정말 결혼을 포기할까?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을 굽힐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해요.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다시 굳어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민호한테도 얘기했어. 다른 사람 만나라고. 파혼 위기까지 치닫는 상황. 그날 밤 민호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 상기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나는 끝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가 전혀 양보를 안 하셔. 엄마한테 다시 한번 사과하자. 그럼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민호는 끝까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임시 방편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민호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왜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왜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려? 나도 말씀드렸어. 하지만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고집이 센 게 문제가 아니야. 너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날 민호와도 크게 싸웠어요. 민호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머리를 감싸주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정말 파혼 수순을 밟기 시작했어요. 예식장에 취소 연락을 하고 드레스도 취소하고 혼수 준비도 중단했어요. 친척들한테도 연락을 해야 했어요. 정말 창피했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분들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어요. 아버지는 괜찮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3년이나 사귀었는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아쉬웠어요. 민호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평생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호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가 조금 양보하겠다고 하셔. 어떻게? 예식장은 원래대로 하지만 혼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셔. 그리고 신혼여행도 내가 정하라고.
일부 양보였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민호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야. 존중해 주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전혀 안 변하셨는데? 민호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침묵하다가 그럼 정말 끝인가? 라고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끝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겨우 이어진 불안한 결혼. 파혼을 결정한 지 3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 아버지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심했나 보다. 민호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첫째 며느리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첫째 며느리요? 응. 큰아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간섭 안 했거든.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중에 완전히 집안을 무시하더라고.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처음부터 확실히 하겠다고 작심한 거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하게 나오셨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집사람한테 단단히 얘기했어. 민호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람도 사실은 수진이가 좋아.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못 인정하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변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와 헤어지기 아쉽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과 긴 상의를 했어요. 아버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사람은 변할 수 있어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조심해야 해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어요. 수진아, 미안했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너 의견도 들어볼게. 하지만 나도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은 할 거야. 완전히 바뀌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타협할 의지는 보이셨어요. 그리고 혼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저는 그때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결혼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정말 잘하실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실까? 예식장도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꿨고 혼수도 필수품 위주로 간소하게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예전처럼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드레스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골랐고 메이크업도 자연스럽게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좀 심심하지 않을까? 라고 하셨지만 수진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예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신혼 초기에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신 건 아니었거든요. 간섭도 하시고 집안 전통 얘기도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말씀도 들어드리고 시어머니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시어머니와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화목한 고부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처음에 내가 너무 심했지? 라고 물으시면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하죠. 민호와는 지금 더 깊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때 일을 계기로 민호도 많이 변했거든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려고 노력해요. 돌이켜보면 결혼 준비 과정이 정말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도 성장하고 시어머니도 변하셨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임신 소식도 있어서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손주 낳으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믿어봐도 될 것 같아요. 결혼 준비가 힘든 예비 신부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